안녕하세요. 역삼동 대법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PL 투자 고수들만 아는 필수 공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NPL 투자 방식 중 론세일 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경매 배당을 통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순조는 고수익, 짧은 투자 기간, 복리 이 3가지를 지키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NPL 투자의 꽃은 론세일 투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고수익, 짧은 투자 기간, 수익의 복리 형식으로 투자를 만들어 나가려면 론세일 투자 말고 다른 방식의 NPL 투자 방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부터 NPL 투자하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NPL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상호금융기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 매입 가격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NPL을 경쟁력으로 매입하다 보니 수익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NPL 투자자 중 한 명인데 유튜브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중 많이 듣는 이야기가 금융기관에서는 NPL을 팔기 위해 애를 쓴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NPL을 파는 것도 있지만 팔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화 한 통이면 NPL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기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보유 중인 NPL을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 NPL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중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찾아 전화를 해보면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 파일을 받으면 대부분 수익화가 어려운 물건이기에 매각이 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매 예정 물건을 검색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이미 수많은 경쟁 속에서 NPL을 매입해야 하며 그 경쟁 속에서 NPL을 매입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 그리고 연체의 이자, 경매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입하면 투자를 하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파트 1순위 근저당권 NPL을 매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경쟁적으로 매입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NPL 투자에 있어서 수익화에 제한을 두는 것 중 하나가 이자 제한법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NPL 투자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자 제한법이 생긴 뒤로는 NPL 회사들의 큰 허들이 생김으로써 NPL 투자는 할인이 필수 공식이 되어집니다. 연체이자가 낮다거나 연체이자가 얼마 쌓이지 않게 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정말 최악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다른 투자를 모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1순위 아파트 NPL을 매입해도 수익이 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L 투자 고수들만 아는 필수 공식 3가지. 첫 번째는 금리가 낮은 질권대출 금융기관을 선택한다. NPL 투자를 할 때 질권 조달 금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NPL 투자는 연체이자와 질권대출 이자의 갭이 배당 금액으로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권 조달 금리보다 연체이자가 낮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몇몇 저축은행의 금리가 10%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연체이자가 8에서 9% 정도 되는데 질권대출 금리가 10%가 넘어가게 되면 역마진이 나기에 수익률을 높이는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질권 조달 금리를 낮은 곳에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반기 수협에서 질권대출을 대부분 실행하였습니다. 질권대출 조달금리가 7%에서 시작하지만 최근 변동금리로 인해서 10%대로 낮아져 수익률에 변동을 주게 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현재 유일하게 질권대출이 가능한 곳은 J캐피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몇몇 곳에 저축은행이 질권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승인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제외를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J캐피탈이 현재 유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질권대출 금융기관에 회사별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승인이 잘 나는 J캐피탈에 비해서 수협은 승인이 약간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의 경우 해당 법인의 소재지와 매입하는 물건의 지역에 따라 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의 편차, 매입하는 지역 및 NPL 법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더욱이 지방은 대출 금리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약간 더 높기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금리가 낮은 질권대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NPL 투자를 할 때 꼭 비교해야 할 사안입니다. NPL 투자 고수들만 아는 필수 공식 3가지. 두 번째는 NPL 협상할 때 잔금일을 최대한 늦춰서 매입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총 12건의 NPL을 매입했습니다. 총 매입 채권 중 8건이 아파트 1순위 근저당권이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은 원금의 4와도 30%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자 제한법이 없어서 연체이자율을 18%에서 20%의 연체이자를 받게 된다면 100% 내외의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자 제한법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정상이자의 플러스 3%를 받게 되면서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NPL 계약 이후 잔금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3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L 계약 시 잔금을 최대한 미루게 되면 질권대출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에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한 아파트 1순위 NPL이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NPL 원금 할인과 잔금일을 기존 한 달에서 그 이상 미루게 된다면 수익률은 예전과 같이 10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게 됩니다. NPL 투자 고수들만 아는 필수 공식 3가지. 세 번째는 NPL 협상을 할 때
원금 할인 매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두 가지보다는 마지막에 나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질권조달금리는 1%에서 2,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지만 채권의 원금을 10%만 할인해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낙찰된 NPL의 경우 수익률이 450%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금 할인을 하게 되면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든과 동시에 수익은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금 할인하게 되면 계약 다음날 채무자의 대출이 상환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NPL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핵심은 원금 할인입니다. NPL을 할인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NPL 할인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NPL 투자 고수들만 아는 필수 공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NPL 투자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쟁이고 그 경쟁 속에서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상 역삼동 대법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